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국제도시 서울 관광객 재방문 없다면 서울도 위험하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재방문하는 이유 1위는 이런 제목인데 서울 재방문 사유를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위가 음식이 맛있어서 2위가 쇼핑할 곳이 많아서 3위가 여행 가기 좋은 날씨와 계절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기사만 보면 서울을 재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서울 관광객, 서울을 관광하는 외국인들 재방문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연합뉴스 작년 한일 관광객 상호 1위 일본 방문 한국인이 3배. 일본인도 한국 방문을 많이 했고 한국인도 일본 방문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인데 실상은 한국인이 3배 많이 일본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고 한국은 인구가 훨씬 적은데 그런데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이 3배 많다. 이 이야기는 한국인들이 일본을 월등하게 많이 방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외국인의 재방문 비율이 높은 그런 관광 선진국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을 싫어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일본은 사실 메이지 유신 이전부터 관광이 발달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곳곳에 관광지가 있고 곳곳에 유서 깊은 욕관들이 있습니다. 관광 역사가 오래됐죠. 그리고 실제로도 관광 상품이 다양한 나라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외국인들 재방문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재방문 비율이 낮은 이유, 면적당 블럭코너 개수라는 개념과 공간의 속도라는 개념이 이 책에 나옵니다. 블럭코너 개수는 똑같은 면적 A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의 똑같은 면적에 대해서 블럭당 코너 개수가 많을수록 걷기 좋은 거리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자기하게 작은 상점들, 작은 식당들이 많아가지고 보행으로 걸어 다니기 좋은 도시는 블럭 코너 개수가 많겠죠. 그만큼 오밀조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대한민국은 특히 서울은 블럭 코너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간의 속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것도 블럭 코너 개수와 약간은 유사한 개념인데 자동차가 다니기 좋은 대로변 공간의 속도가 빠르죠. 이렇게 빠른 거리는 공간의 속도가 빠른 거리는 보행자가 걸어 다니기에 좋지 않다. 반면에 명동처럼 상가가 많고 오밀조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곳은 공간의 속도가 적정하기 때문에 꽤 공간의 속도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다니기에 좋은 그런 거리다. 이러한 개념인데 여기서 외국인 재방문 비율이 낮은 이유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관광지로서 서울의 단점, 공간의 속도, 걷고 싶은 거리가 많지 않죠. 우리는
한국인들이 명동을 볼 거 없다라고 하지만 명동과 같이 명동만한 걷기 좋은 거리도 드물다는 겁니다. 테헤란로만 하더라도 차로 다니기 좋은 곳, 차로 다녔을 때 대한민국 발전된 도시구나 이런 느낌만 받을 수 있는 곳이 테헤란로고 실질적으로 테헤란로를 걸어 다니면 재미는 없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테라스와 작은 가게들이 많은 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은 관광지로서 별로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서울 관광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1위,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입니다. 대규모 자본으로 PF를 일으켜가지고 대단지로 아파트를 개발하면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남겠으나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독특한 서울의 특징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하면 아파트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이 한국을 제대로, 특히 서울을 제대로 알려면 어디를 관광해야 되나라고 묻는다면 저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일주일 거주하면은 대충 서울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대단지 아파트에서 일주일 거주를 하고 나면 아마 그 외국인은 다시는 돈 주고 서울을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요게 큰 단점이죠. 서울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1순위 이유가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서울 부동산 위험해지고 있는 이유, 서울은 정말 멋진 도시입니다. 서울은 멋진 도시 맞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유서 깊은 도시이고 북한산, 인왕산 등 멋진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점을 아파트가 다 잡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때문에 북한산, 인왕산 조망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PF로 대규모 아파트 개발에 집중하다 보니 역사와 전통을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겠죠. 서울 인구도 계속 줄어들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 도시를 매력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것이 관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없다면 노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서울의 매력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매력마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 간다면 서울 부동산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대규모 PF해서 시행사, 건설사를 배불리는 방향으로 서울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서울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반적인 서울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